안녕하세요. 형사총괄 정현우 대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스토킹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어요.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해서 처벌한 그런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되어 있는 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의 범주가 굉장히 넓고 다채롭게 성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된 얘기를 좀 대법원 사례와 관련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토킹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칭으로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동 등을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행동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상대방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주거나 직장, 학교, 회사 등에 혹은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우편이나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전화나 카카오톡, 문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이나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나 혹은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제 이런 행동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들어가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것을 다 스토킹으로 포섭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킹 행위는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전과는 달리 이게 작년 7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스토킹 혹은 온라인 스토킹이라고 불리는 스토킹 행위가 추가적으로 이제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들어온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스토킹 관련해가지고 반의사불벌죄를 삭제를 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거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검사나 수사기관 혹은 법원이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네, 요걸 말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처벌이 안 됐던 거죠, 스토킹은.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합의를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로 이제 인정이 되면은 처벌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작년 12월 14일 날 선고된 아주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이고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피고인은 김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피해자는 당연히 빌라 위층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2021년경이고요. 빌라 3층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해서 그 무렵부터 이제 11월경까지 약 한 달 정도 사이에 약 31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라는 죄목으로 공소가 제기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어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왔고요. 원심인 항소심에서는 항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거를 대법원으로 사건을 올려보냈는데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상고 기각하면서 층간소음 보복행위와 관련된 스토킹 사례 첫 사례가 나오게 됐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었고요. 대법원의 판단은 해당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이 스토킹 범죄가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런 정도로 평가가 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그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스토킹 행위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이 된다면 당연히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이웃들이 잠드는 시간이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서 도구로 벽을 치거나 혹은 음향기기를 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하급심에서도 얼마든지 스토킹 범죄 유죄로 정리가 되는 그런 판단이 앞으로는 나오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관련해서 무죄 판단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유죄 판단이 훨씬 많아질 것이고요. 대법원에서 이제 기준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보다 더 강한 혹은 더 과한 사실관계를 가지는 행위들이라면 당연히 스토킹이 되는 것이고, 조금 이 기준보다 이제 경한, 가벼운 사실관계를 갖는 사안들이라면은 그나마 하급심에서 좀 무죄를 주장해 본다거나 혹은 조금 선처를 기대해 본다거나 하는 그런 방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층간소음 관련해가지고, 층간소음 보복행위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고소를 당했다면 내가 한 행동들이 보복행위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충분히 잘 입증할 수 있게끔 초점을 맞춰서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보복행위로 얼마든지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오른 것이라면 잘 합의를 하고, 또 내가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충분히 잘 수집을 하고 주장을 하고 함으로써 이제 처벌 형량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법원의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것은 내가 이게 어떻게 층간소음이 스토킹이 되냐 이렇게 가볍게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서 내가 한 행동들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충분히 이제 상의를 거쳐서 그에 맞춰서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고요.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들,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들, 또 피해자와 합의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좀 잘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대법원에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아주 중요한 사례를 좀 잘 다뤄봤고요. 이뿐만 아니라 스토킹 관련 행위가, 스토킹 관련 범죄가 굉장히 여러 범주에서 성립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범법을 빛으로의 정현우 변호사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형사 정보들 그리고 법률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